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내 안의 늑대에 맞서라 라는 책입니다. 마크 디바인 지음, 엄성소 옮김, 미래의 창에서 나온 책입니다. 늑대에 당당히 맞선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부정적인 특성들과 두려움에 맞서고 그것들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특성들과 두려움을 퇴치해 성장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강력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은 두려움을 이기는 네이비실의 강철 멘탈 리더십 트레이닝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7가지 리더십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원칙 1.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2.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 3. 명확한 설명을 통해 얻는 존경. 4. 멘토와 함께하는 성장. 5. 독특함을 받아들이는 탁월함. 6.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 7. 투명함을 바탕으로 하는 조정 능력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늑대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피어 울프는 인간의 마음속에 살고 있다는 부정적인 늑대에 대한 아메리칸 원주민의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늑대는 늘 두려움 속에 움직이며 드라마처럼 극적인 사건들에 굶주려 있고 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혼잣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늑대도 살고 있습니다. 그 늑대는 사랑과 연결을 좋아하며 극적인 사건들에 집착하지 않고 낙관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피어 울프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며 우리를 지배하려 하지만 긍정적인 늑대, 즉 용기 있는 늑대는 존경심을 함양시켜줄 음식을 찾아다니며 그저 자신을 알아봐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두 늑대 중 우리가 가장 잘 먹여 살리는 늑대가 우리를 지배하는 늑대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할 수 있었더라면, 해야 했는데, 했을 텐데, 할 수 없어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키워나간다면 자신이 겪은 일련의 사건이나 이야기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믿음과 태도 그리고 행동을 받아들인다면 피어 울프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결국 부정적인 늑대가 너무 강해져 긍정적인 늑대는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움츠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어 울프에 당당히 맞서 더 이상 부정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늑대에게 필요한 양질의 음식을 꾸준히 제공해서 용기 있는 늑대를 파트너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리더십 원칙 1.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용기와 관해서라면 보편적인 진실과 스스로에 대한 진실을 지지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지해야 할 보편적인 진실은 포용성과 상호 연결성입니다. 우리가 만일 세계 중심적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비난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독선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포용성을 키우고 남들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남들에 대해 판단을 하거나 독선적인 태도를 취해선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따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다거나 부모가 어떤 일을 원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목표들을 위해 움직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용기를 갖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마음으로 팀을 이끄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활짝 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매일 억지로라도 비판적이고 연민 어린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함으로써 그런 대화들을 나눌 용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활짝 여는 훈련을 통해 그들과 상호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중요한 경험을 공유하는 능력이 확대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큰 믿음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리더십 원칙 2.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성과 겸손함을 키우고 철저히 마무리하는 훈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필요한 행동에 나서지 않고 뒤로 숨는다거나 남들 또는 상황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은 행동과 배움을 통해 사라지게 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믿음을 키워주는 가장 강력한 행동들 중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감추려다 보면 신뢰성에 큰 손상을 입게 되고 그 결과 팀원들의 믿음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만 인정하지 말고 큰 소리로 또 겸손하게 팀원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이봐 친구들, 내가 이것을 망쳤어. 난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 바로 잡으려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해. 아주 간단한 일 같지만 처음에는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을 망치는 건 나쁜 일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소리입니다. 일을 망치는 건 우리가 함께 배우는 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정성에 도달하고 싶다면 자신이 일을 망쳤을 때 모두에게 알리고 그런 다음 자신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도 알려야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리더십 원칙 3. 명확한 설명을 통해 얻는 존경. 판단의 두려움에 맞서고 그 이유와 자신의 임무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묵시적인 목표들을 명확히 하고 용인될 수 있는 성공과 실패도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훈련된 진실성과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다는 것을 팀원들에게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팀이 각종 도전과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팀원들이 그 도전과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리더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며 진실성 넘치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가면을 벗어 던지고 다음 3단계 목표에 따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일 것, 유용하고 대화에 보탬이 될 것, 긍정적일 것. 자신이 만일 가면을 쓰고 있다면 존경을 잃게 될 것입니다. 팀원들이 그 가면을 바로 간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벗어 던져야 할 가면은 완벽이라는 이름의 가면으로 이는
두려움에서 생겨납니다. 존경심은 서서히 생겨나지만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가면들을 벗어던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훈련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리더십 원칙 4. 멘토와 함께하는 성장.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일하는 데 쓰면서 왜 자기 자신에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은 쓰려 하지 않는가? 도전과 다양성을 체계화하고 더 많은 멘토들을 찾아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멘토 겸 코치가 되려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멘토를 필요로 합니다. 신체 발달을 위해서도 멘토가 필요하고 정신 발달은 물론 정서 발달, 영적 발달, 그리고 사업상의 필요를 위해서도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므로 각 분야에 맞는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매일 리더십 원칙들을 연마함으로써 성장에 집중하되 최선을 다하고 수시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새롭게 유지해 편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리더십 원칙 5. 독특함을 받아들이는 탁월함. 독특하게 보이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탁월함은 자기 내부에서 먼저 발견되며 그런 다음 인성과 행동을 통해 표현됩니다. 우리는 호기심과 혁신 그리고 단순성을 촉진시키는 관행들과 침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탁월함은 존재의 방식입니다. 팀원들은 사무실 안과 밖에서 시간을 내 함께 하면서 탁월함을 키워야 합니다.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조용한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하면서 깊은 생각을 통해 통찰력을 되찾아 강화하고 새로운 관점들을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탁월함을 키우고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 팀 전체의 일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실천에 옮김으로써 탁월함을 키우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인성을 발달시켜 용기와 믿음과 존경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탁월함을 통해 임무를 완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15분에서 30분 정도를 할애해 기본 훈련을 쌓는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5분에서 10분 정도는 깊은 박스 호흡법을 하고 이후 5분에서 10분 정도는 명상을 하며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매일 박스 호흡법과 시각화를 통해 긍정적인 늑대를 키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 원칙 6.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더 강해져 얼굴에 미소를 띄어야 합니다. 우리는 적응하며 극복하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먼저 극복하고 그 다음에 적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 적응하는 법을 배우면서 회복력을 키우고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배우는 속도를 높여 총성이 울리는 곳을 향해 각종 장애물과 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빨리 배우는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도 20배는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밖으로 나가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애물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모든 방법으로
더 강해지고 더 나아진다. 후야라는 구호를 자주 외칩니다. 후야는 네이비실 대원들이 까짓 거 할 수 있어, 문제 없어 하는 기분으로 함께 외치는 구호입니다. 이런 구호들은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고 회복력도 키워줍니다. 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로 자신을 채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꺼이 초심자의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리더십 원칙 7. 투명함을 바탕으로 하는 조정 능력. 자신을 완전히 공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공유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팀 전체의 위험, 보상, 그리고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정해진 틀 밖으로 나오고 사무실 밖으로 나오고 자신의 머릿속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팀원들을 받아들이고 진정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이 효과가 있고 자신이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기능 팀들이나 전담 팀들 또는 싱크탱크들과 연결해야 합니다. 전문가인 척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이끌어 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능력을 감추거나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짓밟지 말고 도와야 할 때는 기꺼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망설이는 전문가보다 더 나쁜 전문가는 없습니다. 또한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마음속으로 이기게 해줄 의식을 개발해내야 합니다. 실수들로부터 배우고 저녁 의식에서 후회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용기는 믿음을 낳고 믿음은 존경을 낳으며 존경은 성장에 이르고 성장은 탁월함에 이르며 탁월함은 회복력을 만들어내고 회복력은 끊임없이 팀과 맞춰 나갈 끈기와 조정 능력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팀원들과 함께 임무와 관련해 무엇이와 어떻게는 물론 누가와 왜에도 철저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팀들은 이렇게 함께 성장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지지할 가치가 있는 리더로 성장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감정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두려움, 이 부정적인 늑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부짖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잠재력을 드러내기 위해 용기, 믿음, 존경, 성장, 탁월함, 회복력, 조정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책, 내 안의 늑대에 맞서라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강철 멘탈로 두려움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